예,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누는 사상 체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의원에 갔을 때 한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분은 태음인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뭐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냥 거기서 생각이 멈췄는데, 과연 이러한 사상 체질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좋은 설명 좀 들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상체질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리고 또 팔상체질도 들어보셨죠? 네. 사상체질은 이자야마 선생님께서 창시한 이론이고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시 팔상체질로 나눈 분이 그 건도원 박사라고, 그분이 이제 팔상체질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자야마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837년에 태어나서 1900년까지 사셨어요. 63세로 타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시면서 의학을 연구했고, 또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참 좋은 책도 내시고 이 사상체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은 그 추나추동처럼 사상으로 체질이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추나추동에 살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 인체도 사상으로 추나추동처럼 네 가지 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사상으로 나누어서 체질 감별을 해서 우리가 약도 쓰고 침도 맞고 이런 노력을 해야만이 바르게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자야마 선생님께서 이 사상 체질을 창시하셔서 우리 국민을 많이 이롭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한의사 분께서 이 공부를 해서 현재 사상 체질로서 많은 사람을 치료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사상 체질을 예전에 30년 전에 저는 한의학 공부를 잠시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사상 체질에 대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잘 모르시지만 저는 돌팔이 의사지만 옛날에 한의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도 많이 보았고 침술도 배웠고 또 이렇게 한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돌팔이 의사라고 하느냐면 저는 한의대도 나오지 않았고 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한의학에 몸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한의학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 체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한의사 선생님들보다 제가 더 다르게 이치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국민이나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강의를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사상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렇구나, 이런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즉 사상 체질을 이렇게 이자야마 선생님께서 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 팔상 체질로 나누었는데 여기에는 좀 모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들도 잘못된 부분들 좀 있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한의사분들께서 의학 지식은 나보다 더 많겠지만 이 자연의 원리 법칙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약간씩 모순됨이 있는 걸 잡아내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잘 하시고 들어야 돼요. 한의학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잘한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사상 체질에 있어서는 정확한 원리를 깨우치지 못한 한의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심지어 권도원 박사까지도 이 이치를 100% 몰랐다. 그리고
이재마 선생님도 과연 이 진리를 알았는지 저는 의심스럽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깨우치지 못한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들으면 공감이 될 수 있고, 특히 한의사 선생님께서 보시면 더욱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 말이 자꾸 안 나오는데요. 한의학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질문을 받았으니까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강의를 만약에 한의사 분께서 잘 들어두시면 앞으로 좀 참고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으로 제 강의를 보지 마시고 의사분들께서는 각별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사상체질을 아주 자세하게 음식부터 건강관리부터 이런 그 원칙적 자세한 논리를 다 정립해 드리려면 2-3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해박하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기본적인 원리를 좀 강론적인 걸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그 목체질, 토체질, 금체질, 수체질 이런 걸 자세하게 보시면 거기에 음식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 그런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참조하셔도 되고, 오늘 저 강의를 통해서는 근본적 원리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본적 원리를 깨우치고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좀 강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칠판에다가 글을 쓰면서 강의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칠판 글씨를 안 써버릇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쓰는 건 쓰는데 저 칠판 글씨를 제가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상 체질이 나오게 된 원리를 이제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상 체질은 우리 그 동양, 우리 동양하면 그 사시가 뚜렷한 동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동양. 사계절이 뚜렷한 동양 사람만이 사상 체질이 적용된다고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필리핀이라든가 저 태국이라든가 어디죠? 그 아프리카라든가 또 뭐 브라질이라든가 이렇게 막 더운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고 더운 나라는 이 사상 체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렇게 중국이나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만이 사계절의 음식을 먹고 사계절을 느끼면서 그 기운을 흡수하면서 그 기운을 다 다스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체질도 그 사상으로 변해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사계절에 맞추어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계절에 맞추어서 이렇게 태어났고 거기에 맞게 지금 체질이 변화된 겁니다. 왜 그러냐? 다 봄 체질로 태어나게 되면 여름이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리고 다 여름 체질이면 또 가을이 오면 힘들고, 그러니까 봄 체질, 여름 체질, 가을 체질, 겨울 체질 고루고루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체질에 그 계절에 맞게. 즉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추어서 이 체질도 변화가 일어났고 이 사계절에 맞게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가 됐다. 그래서 사상 체질로 분리가 됐으며 이 분리된 걸 이자마야 선생님께서 발견하게 된 것이다. 발견해서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전파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연구하게 됐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재모 선생님께서는 어떤 시각에서 태초에 그걸 만들게 됐냐면 무극, 즉 태극. 이 태극은 원래 하나 아닙니까? 그죠? 태극은 원래 하나인데 이 하나에서 음양이 나누어진 거예요. 둘로. 이 음양이 나누어졌는데 양에서도 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음양이 있어요. 또 음에서도 또 음양이 있고 하나만 예를 들면 남자에게도 음과 양이 있고 여자에게도 음과 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극에서 둘로 음양으로 나누었고 또 거기서 또 음양이 나누어지니까 사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서 이렇게 사상으로 나누어진 걸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역의 그 건쾌를 양의 기준을 두어서 태양인이라 칭하고 곤쾌를 태음인이라 칭하고 또 이제 이거 제가 보고 좀 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이제 학문적으로 보여드려야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칠판에다 좀 쓰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